아니, 이란이 거기를 꽉 쥐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국가 간의 거대한 무역이잖아요. 갑자기 길막하고 비트코인을 내놓으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당장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데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그 이란 측 비트코인 지갑 계좌 싹 다 동결해버리고 자금 추적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게 얼마 전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으로 이란 전력망 타격했다는 뉴스 본 것 같거든요. 전기가 끊기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채굴기들이 다 꺼질 텐데. 그럼 대체 앞으로 호르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뚫어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배들이 계속 코인 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두 번째 시나리오요. 트럼프가 미 이란 합작 사업으로 가자고 했다고요? 솔직히 그건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당장 어제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이란한테 통행료 당장 중단하라고 핏대 세우면서 경고했던데 지지층도 가만 안 있을 거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까부터 계속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단순히 바닷길 통행료 문제라고 하기엔 이게 결국 돈의 흐름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온체인 데이터는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이란이 그걸 어떻게 미국 눈을 피해서 현금화하느냐는 거죠. 2026년 3월 페르시아만을 지나던 한국 국적 LNG 운반선 선장님이 겪은 일인데요.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딱 통과하려는데 이란 항만청 관리가 무전도 아니고 직접 배에 올라타더니 파란색 문서 한 장을 딱 건네더랍니다. 거기에 웬 QR코드가 하나 덩그러니 있었는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니까 화면에 딱 세 단어가 떴대요. 트랜짓 피, 비트코인. 잠깐만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내라고요? 저도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딱 그 반응이었어요. 이게 무슨 영화 시나리오인가 싶죠.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BX,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심층 분석 전망 보고서의 제일 핵심적인 사건이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 룰 자체가 통째로 뒤집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아니, 호르무즈 해협이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일 중요한 길목 중 하나잖아요. 고기가 막히면 전 세계가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경동맥이죠. 수치로 보면 체감에 확 되실 텐데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한 20%, 그리고 LNG는 무려 3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하루에 통과하는 원유만 그게 1700만 배럴이었나? 네, 대략 1700만 배럴이에요. 쉽게 상상은 안 가는 숫자인데 어쨌든 거기가 멈추면 우리나라도 당장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해협이 딱 멈추는 순간 서울, 도쿄, 뮌헨에 있는 핵심 공장들이 몇 지 안에 도미노처럼 멈춰서는 거죠. 근데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재 때문에 글로벌 달러 결제망,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쫓겨나 있었잖아요. 스위프트가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기둥이 버티고 서 있는 VIP 클럽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회원권을 찢어버릴 수 있는 곳이죠. 아니, 이란이 거기를 꽉 쥐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국가 간의 거대한 무역이잖아요. 갑자기 길막하고 비트코인을 내놓으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게 저도 처음엔 진짜 100% 블러핑인 줄 알았어요. 서방 세계 압박하려는 엄포용이겠거니 했죠. 근데 타임라인을 뜯어보면 제가 그게 3월 28일이었나? 아니네요. 제 보고서 데이터 보니까 3월 30일에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관리 계획안을 이미 공식으로 가결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4월 7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도가 터진 거죠. 의회에서 법까지 통과를 시켰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통행료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요? 의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배럴당 1달러. 예를 들어 슈퍼탱커 한 대가 보통 300만 배럴을 싣거든요. 그럼 한 번 지나갈 때마다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무서운 포인트는 비트코인이나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은 다 받는데 달러는 명시적으로 결제 수단에서 배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당장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데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그 이란 측 비트코인 지갑 계좌 싹 다 동결해버리고 자금 추적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날카로운 지적인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파고들었거든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시각에서는 당연한 발상이죠. 근데 이란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란 측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딱 이렇게 말했어요. 선박은 몇 초 안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끝내야 한다. 제재로 인한 압류가 불가능하게 하려고 라고요. 몇 초 안에요? 큰 돈이 오가는데 그게 가능해요? 네. 기존 은행망은 결제하고 최종 정산하는데 짧아도 2에서 3일이 걸려요. 중간에 거쳐야 하는 중개은행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사이에 미국이 개입해서 저거 이란으로 가는 돈이네. 스톱 하고 계좌를 얼려버릴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무허가성 네트워크잖아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지갑에 개인 키만 이란이 쥐고 있으면 미군이 테헤란을 다 뒤져도 자산을 압류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수분 빠르면 수초 안에 취소 불가능한 최종 정산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듣고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완벽한 우회로네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게 얼마 전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으로 이란 전력망 타격했다는 뉴스 본 것 같거든요. 전기가 끊기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채굴기들이 다 꺼질 텐데. 제가 2022년에 포지션 다 정리하고 나서 바로 시장 반등이 왔을 때 그 시장의 타이밍과 복원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번 사태 보면서 비슷한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이란이 2019년부터 국가 주도로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해서 테헤란 외곽에 인프라를 쫙 깔아놨어요. 근데 이번 군사작전으로 이란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채굴 컴퓨팅 파워가 77%나 폭락했어요. 무려 42만 7천 대의 채굴기가 오프라인으로 꺼져버린 겁니다. 77%가 날아갔으면 그냥 네트워크 전체가 멈추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밤에 차트 보다가 이란 전력망 날아갔을 때 네트워크 멈추는 거 아닌가 철렁했거든요. 근데 글로벌 총 해시레이트를 보니까 1000 엑사 해시 부근에서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이란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이라는 핵심 설계 덕분인데요. 약간 학교 시험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학교 시험이요? 네, 10분마다 전 세계 채굴자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란 채굴기들이 대거 꺼져서 학생 절반이 결석을 한 거예요. 그럼 10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겠죠? 학생이 줄었으니까 평균적으로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시스템이 스스로 일하는 애들이 줄었네? 문제 난이도 확 낮춰줄게. 하고 다음 문제부터는 아주 쉽게 내버립니다. 특정 국가의 인프라가 초토화돼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텍사스나 아이슬란드의 다른 채굴기들이 곧바로 빈자리를 메우면서 네트워크 자체는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거죠. 탈중앙화라는 게 진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와, 복원력이 상상 이상이네요. 그럼 대체 앞으로 호르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뚫어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배들이 계속 코인 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제가 보고서에서 5가지 시나리오를 연역적으로 도출해 봤거든요. 일단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안, 그러니까 미군 주도로 군함을 띄워서 자유항행을 강제하는 시나리오가 네 번째인데 이건 확정 리스크랑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육상 송유관 같은 대체 항로를 뚫는 게 다섯 번째인데 이건 최소 10년이 걸리죠. 그럼 결국 외교적이거나 금융적인 타협을 봐야 한다는 소리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처럼 이란이 단독으로 통제하며 비트코인을 계속 받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 두 번째가 미국과 이란이 합작해서 공동 관리하는 모델. 그리고 세 번째가 수에즈 운하처럼 중동 국가들이 다국적 컨소시엄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두 번째 시나리오요. 트럼프가 미 이란 합작 사업으로 가자고 했다고요? 솔직히 그건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당장 어제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이란한테 통행료 당장 중단하라고 핏대 세우면서 경고했던데 지지층도 가만 안 있을 거고요. 그건 진짜 논리적인 반박인데요. 저도 처음엔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트럼프 특유의 딜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4월 8일 ABC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통행료 같이 받으면 큰 돈이 될 거다 하더니 다음 날엔 당장 중단하라고 윽박지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란의 비트코인 통행료 징수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걸 미국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못 막을 바에는 아예 판을 한들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니네 비트코인으로 혼자 이익 보지 말고 우리랑 같이 통제해서 달러로 통행료 받자는 협상 카드를 던진 겁니다. 적의 무기를 내 이익으로 흡수하려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고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대안은 세 번째, 중동 컨소시엄형이에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이 중립적인 관리 주체를 만들고 이란은 직접 징수하는 대신 거기서 떨어지는 수익만 배분받는 형식이죠. 양쪽 다 명분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 시나리오별로 앞으로 비트코인 글로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확률을 표로 아, 그 확률표. 저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말로만 들으니까 시나리오가 오해나 돼서 머릿속에서 딱 안 그려져요. 네. 그 표랑 전체 시나리오별 파급력 분석 데이터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에 올려뒀어요. 거기 가면 차트랑 데이터 소스까지 다 있으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아, 거기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채널에 올려두신 거죠? 네, 맞아요.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에너지 인프라와 탈중앙화 금융의 결합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까부터 계속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단순히 바닷길 통행료 문제라고 하기엔 이게 결국 돈의 흐름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온체인 데이터는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이란이 그걸 어떻게 미국 눈을 피해서 현금화하느냐는 거죠. 진짜 예리하시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이지만 수면 아래서는 세계 경제의 명운을 건 AI 금융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재무부나 TRM 랩스 같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수준의 머신러닝, AI를 돌려서 이란 지갑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수만 건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일사토시라도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 바로 잡아내죠. 그럼 이란은 들키지 않게 계속 쪼개서 보내거나 숨기는 기술을 쓰겠네요. 네,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죠. 디파이를 쓰거나 영지식 증명이나 믹서 같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씁니다. 영지식 증명이 쉽게 말하면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걸 비밀번호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과정은 숨기고 결과만 보여준다는 건가요? 네. 딱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증에서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는 다 가리고 성인이라는 인증 마크만 딱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결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네트워크에 증명하면서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추적 AI도 못 보게 완전히 블라인드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럼 믹서는요? 일단 세탁기 같은 건가요? 맞아요. 거대한 디지털 세탁기에 이란 코인, 미국 코인, 한국 코인, 전 세계 코인을 다 집어넣고 막 돌려서 누구 돈인지 섞어버리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세탁기 안에서 어떤 코인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확률적으로 확신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아, 추적하는 AI 대 숨기는 AI의 완벽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네요. 네, 제 보고서에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2025년에 제재 회피 목적으로 움직인 불법 암호화폐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162%나 급증해서 1,540억 달러에 달했어요. 미국의 제재를 때리면 때릴수록 이 활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를 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남의 나라 전장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름 다 거기서 오잖아요. 저도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즘 난방비 걱정 엄청 하시거든요. 뉴스 보니까 동부가 천연가스 하루 만에 40% 올랐다던데 저라면 진짜 숨 막힐 것 같거든요. 듣고 가신 분들은 어떠세요? 당장 내일 기름값 오르는 거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국이 진짜 이 사태에서 제일 끔찍한 삼중 딜레마에 빠진 국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 원유의 70.7%가 중동산이고 그중에 90% 이상이 방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들어옵니다. 에너지 안보 취약도가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예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안 있죠. 굳건한 동맹국이니까 한국 보고 군함 보내라고 압박할 텐데. 정확해요. 트럼프가 벌써 한국 딱 짚어서 연합함대에 합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군주도 연합에 군함을 보낸다. 그럼 이란과의 관계가 박살나면서 당장 원유 수입 경로가 차단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불참한다. 미국의 눈밖에 나고 호르무즈 통행 보장도 못 받겠죠. 그럼 조용히 중립 지키면서 이란이 달라는 대로 비트코인 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원유는 들여와야 하니까요. 그럼 미국이 달러 결제망에서 한국 기업들을 쳐내버리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가 아니에요. 만약 비트코인이 통행료로 고착화되면 비트코인 안 갖고 있으면 원유 실은 배를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필수 인프라가 된 거죠. 아, 진짜 옵션이 없네요. 대기업 재무팀들 지금 완전 비상 걸렸겠는데요? 달러도 눈치 보여, 비트코인도 눈치 보여. 뭐 결론은 이게 단순히 미국의 달러 패권의 금이 같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판의 장난감이나
가치 저장 수단인 디지털 금을 넘어서서 글로벌 지정학을 직접 움직이는 국가 간 결제 인프라로 체급이 바뀌었다는 선언이거든요. 이란이 수십 년 묵은 초강대국의 제재를 탈중앙화 프로토콜 하나로 뚫어버린 이 선례가 남긴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 저도 100% 확신할 순 없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분석한 5개 시나리오 중에 어디로 튈지 딱 잘라 말하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시장은 데이터나 논리랑 다르게 움직일 때도 무지하게 많으니까요. 그쵸. 당장 내일 아침에 트럼프가 눈 떠서 소셜미디어에다 또 무슨 폭탄 발언을 쏟아낼지도 모르고요.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가리키는 한 가지 확실한 방향은 있어요. 호르무즈가 절대 끝이 아닐 거란 겁니다. 제가 보고서 마지막에도 썼지만 다음은 말라카 해협이 될 수도 있고 대만 해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길목을 쥔 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죠. 통행료를 달러로 낼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낼지.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이 무거운 질문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봬요.